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라인 강연은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많이 떨리는데, 네, 일단, 네, 다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됐고요. 주제를 드림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 개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저는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강연해 주실 주봉환 작가님이랑 게리킨 작가님 완전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개발에 관한 얘기는 충분히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꿈에 대한 얘기 위주로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개발자 미나콩, 두 번째, 꿈, 그리고 세 번째, 개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저는 여기 보드게임 업계에서는 미나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본명은 홍미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드게임 작가 겸 일러스트도 직접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 젠블로랑 그 한콘진에서 지원하는 창의인재 3기 멘티 출신이고요. 제 전공은 심리학입니다. 원래 학부 전공은 심리학이고 석사는 임상 및 상담 심리를 했어요. 원래는 그걸 준비했었는데 네,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 대학원 때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못하게 돼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전업주부로 몇 년 지내다가 어떻게 하다 이쪽 업계에서 만두게임즈에 근무하던 에바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전업 작가가 됐습니다. 제 키워드인데요. 저는 원래 보드게임을 생각했을 때 너무 이렇게 구성물이 많고 복잡한 건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잡아먹힐 것 같은?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고 프로가 되고 싶었고 근데 딕싯이라는 보드게임 있잖아요. 네, 그 심리 보드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일이 될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걸음마 볼인이었거든요. 제가 표현하자면 제가 사실 그 창의인재에 붙었을 때 해본 보드게임이 단 7개였어요. 근데 덜컥 붙어버려서 뽑아주셔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한 230개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보드게임 개발자랑 일러스트레이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관점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드게임 작가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일러스트냐 개발이냐 멘토님이 선택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걸 선택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개발도 하고 싶어서 그림도 그리자, 보드게임도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분석도 해보고 피칭을 하거나 해외 회사 앞에서 그러려면 영어 실력이 필요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했고요. 하루하루 보드게임을 분석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인체 데센 그리기도 놓지 않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보드게임 작가가 되는 길에는 크게 3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창의인재라는 제가 수혜를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매년 4, 5월 신청을 하는 건데 그렇게 붙으면은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사업체로 진짜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길이 계약이냐 펀딩이냐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려면 제가 작년에 한상 차림으로 해외 피칭을 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 헤즈브로라는 장난감 미국 회사에서 높으신 분인데 그때 해외 피칭 경험도 얻었고 그리고 네, 그 계약을 맺으려면 그 행사 미팅을 하거나
공모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도전할 수 있고, 만약에 펀딩을 한다 하면 직접 제작하고 홍보하고 직접 저희 그 정합이랑 그 택배 포장까지 다 했었거든요, 저희는. 네, 그런 것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들은 걸출한 작가님이신 주봉환 작가님과 게리킴 작가님이 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게임에 필요한 꿈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꿈을 디자인하라. 꿈꾸게 된 계기, 그리고 꿈에 대한 생각, 꿈에 대한 목표, 이렇게 저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모두 있잖아요.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처음에 나도 보드게임을 만들어 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꿈꿔오던 보드게임에 대한 감정과 마음들이 계기로 넘어가면 앞으로 꿈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까? 꿈을 실현할 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보통 메커니즘을 먼저 하냐, 테마를 먼저 하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작가님마다 다 다르시고. 근데 저는 우리 각자의 꿈과 목표는 모두 다른 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형식에 굳이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게임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수집이 목표가 되는 게임이 가장 재밌어, 이러면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꿈에서 출발해서 누구의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닌 나의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테마 중심 게임을 할 때 동물원 관련 게임을 찾아보자. 그리고 메커니즘 중심 게임을 생각할 때 난 셋 컬렉션이 좋은데 그거를 구체화해볼까? 아니면 목적 중심 게임으로 진짜 아이들한테, 청소년 아이들한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어떤 교육을 주제로 만들까?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무엇부터 고민이 될 때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에서 출발하자고. 그래서 우리 꿈과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의 형식에 맞추면 쉽게 길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게임이 된다. 꿈꾸는 것을 만든다면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 게임이 왜 즐겁고 왜 재미있었는지. 그래서 그 핵심 재미를 찾으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으신 거고, 알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체화해가는 과정이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22년에 멘티로 있을 때 어떤 멘토님께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게 보드게임이 맞아? 이게 게임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피드백도 받아봤고, 그래서 많이 이게 아닌가 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내가 왜 이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우리의 꿈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틀렸나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에 꿈으로 돌아가서 피드백은 참고를 하되 주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하시다 보면 개발과 출시라는 과정이 진짜 출산을 안 해봤지만 출산의 고통처럼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으면 완주하기가 어렵고요. 꿈은 연료가 되어서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지각색의
꿈을 저는 응원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재미는 추상적이지 않고 이미 상품들 속에 구체화되어 존재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레퍼런스 속에 구체화돼서 재미가 존재하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재성이라고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3에서는 제 개발 스토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 저는 제가 보드게임 7개 해보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창의 인재를. 그래서 일단 죽도록 했어요. 보드게임을. 그래서 막 하루에 멘토님이랑 9개 한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보드게임을 지금은 한 25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노션에 정리를 했어요. 제가 했던 게임들을 다 정리를 해서 몇 인 베스트인지 기계에서, 그리고 평점이 어떠한지, 기계에서 얘기하는 웨이트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작가님이 썼는지 이런 걸 다 노션에 귀찮아도 정리를 좀 해뒀고요. 보드게임 작가들한테 필수라고 불리는 메커니즘 공부를 했어요. 제가 구글 시트에 다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메커니즘이 기계에서 나온 바로는 약 18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를 읽어가면서 그림도 따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공부하듯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 공부를.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아이디어 메모를 다시 해보자 해서 길 가다가 산 예쁜 노트에 이런 무지 노트 사가지고 반짝이는 창의성은 저는 그럴 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잠에서 깼을 때, 아니면 꿈꾸다가 꿈에서도 보드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메모의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메모를 통해서 많이 얻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존경하는 고태윤 작가님도 메모를 엄청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꼬치의 다리? 네, 그래가지고 창의성은 발상을 통해 발전한다. 보통 창의성이라고 할 때, 너 창의적이다 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있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창의성이 자란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인어공주 있죠. 지금은 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인어공주라는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했을 때 사람을 먼저 생각했겠죠? 그리고 물고기의 꼬리를 어떻게 붙여볼까? 이랬는데 인어공주가 나왔잖아요. 사람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와 유의 결합이다. 무에서 유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이 툴들이 없었으면 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보드게임 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런 이미지들을 피그마에 쫙 늘어놔요. 이거는 제가 직접 노트에 이미지를 그려본 거거든요. 홍연아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그래서 뭐 컨셉들도 텍스트로도 써놔요. 막 고양이 눈매, 누굴 잘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을 가졌지만 속은 여리고 막 이런 걸 써놔요. 이런 제 분석적인 습관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보드게임들을 보여드릴게요. 컬러풀 시티라는 타일놓기 게임 이건 아트만 한 거예요. 개발이 아니라. 아트를 했어요. 근데 구상을 할 때 오빠랑 막 얘기를 해보다가 이거는 깔끔하게 레고처럼 이게 아이소메트릭이거든요. 이렇게 그때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칸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걸 다 색칠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리고 2022년에 미나한식을 첫 개발을 해서 이때 근데 평가는 좋지 않았어요. 이 길을 포기해야 되나 생각도 했었어요. 이때 생각보다 게임이 좀 번잡하게 나와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상 차림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첫 출시작으로 한상차림을 내게 됩니다. 푸시어럭 메커니즘으로 했는데 저는 좀 아쉽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새 컬렉션 게임이고 박쌤께서 밸런싱이 잘 됐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요리를 하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그걸 게임에 녹이기는. 그래서 저는 아쉽긴 했는데 아트나 뭐 이런 푸시어럭 스러운 팡팡 터지는 걸 많이 재밌어 해주셔서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게 대망의 올해 제작 중인 몬스터 수집형 RPG 보드게임 케미몬스터인데요. 이 게임은 저희 남편이 게임 기획자로 RPG 게임도 옛날에 만들어서 한 24년 동안 게임을 기획했었어요. PC 게임을. 그러다가 이런 게임이 되게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몬스터를 수집하고 테이밍하고 전투하고 성장해 나가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한상차림 때문에 그것도 아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적게 그리자 해놓고 몬스터를 80마리를 그렸어요, 일단. 그리고 인물도 18명을 그렸고요. 근데 맵은 저희 편집 디자이너를 고용해가지고 사업화 자금 받은 걸로 그분한테 맵이랑 편집 디자인은 맡겨서 조금 편하긴 했는데 80마리를 그렸으니까 힘들긴 했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이 떨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